오늘 토트넘의 시즌 두 번째 경기인 에버턴전을 앞두고 솔랑케 부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에버턴전 결장 소식을 전하면서 다행히 회복 시간이 오래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초에 A매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 푹 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토트넘은 오늘 밤 에버턴과의 홈 경기와 9월 1일 뉴캐슬 원정 경기를 치르면 9월 15일 아스널을 홈으로 불러서 4차전을 치릅니다. 결국 토트넘은 솔랑케를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고 15일까지 완전한 치료와 회복에 치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솔랑케의 부상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상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상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의 리그 19골의 기량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솔랑케의 토트넘 이적 당시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고 경고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설마 했는데 결국 그 경고가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랑케가 지난 시즌과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손흥민은 다시 소년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히샬리송의 기량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쿨루셉스키의 냅다 뻥슈팅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손흥민의 10번째 시즌이 역대 최고의 혹사 시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영국 스포츠웹은 어제 갑자기 솔랑케는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모든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뛰었다. 토트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솔랑케의 이적을 갑자기 환영한다는 뜬금없는 글은 사실 솔랑케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선수라도 토트넘 유니폼만 입으면 다치고 쓰러진다는 체념의 비아냥입니다.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전 경기 출전을 할 정도로 무쇠팔 무쇠다리로 유명했던 솔랑케가 토트넘에 이적하자마자 첫 경기만에 바로 부상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솔랑케는 지난 레스터전에서 발목을 부상당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누군가 부딪힌 것 같다라고 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마친 후에 발목 타박상과 함께 더 이상 훈련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놀란 구단이 훈련에서 솔랑케를 빼버렸고 무조건 휴식을 명령한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6,500만 파운드 약 1134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이적료로 데리고 왔는데 부상이 악화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리케인이 떠난 후 전문 스트라이커로 큰 기대를 가지고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해리케인의 진정한 대체자로 지목하면서 이번 시즌 리그 4위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솔랑케가 본머스에서 이미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부상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경기만에 피로와 부상 누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토트넘의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랑케는 지난 시즌 전 경기를 뛰고 19골을 넣어서 득점 4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이 이런 활약을 기대하고 영입했지만 그것은 지난 시즌이 반짝 활약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솔랑케에게 지난 시즌과 같은 활약을 또 기대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솔랑케의 성적과 기록과 활약을 종합 검토해보면 개막전부터 솔랑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솔랑케를 영입했을 때 이미 이런 경고를 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솔랑케의 영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적과 주장이 많았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 그레이엄 수네스는 토트넘의 솔랑케 영입은 도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만 반짝 19골을 넣었을 뿐이고 꾸준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공격수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전 크리스탈 팰리스 구단주 사이먼 조던도 솔랑케는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많은 골을 넣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이런 솔랑케에 토트넘이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먼 조던은 나는 토트넘이 솔랑케 대신에 이반 토니를 영입했어야 했다. 이반 토니는 4천만 파운드만 주면 영입할 수 있었다. 토니는 토트넘에 더 잘 어울리는 공격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토트넘은 오늘 밤 에버턴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역대 맞대결을 보면 토트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에버턴이 리그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한 경우는 32번의 리그 경기 중 단 4승뿐입니다. 2020-21 시즌 당시 개막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한 것이 가장 최근 승리 기록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홈에서 에버턴을 2대1로 꺾은 데 이어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히샬리송이 이전 클럽을 상대로 4골 중 3골을 넣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솔랑케의 부상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기용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포스텍은 솔랑케의 발목을 누군가 건드렸다. 다행히 A매치 휴식기가 있다.
이제 오로지 회복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의 선발 출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히샬리송은 솔란케를 대체할 유력한 후보이지만 여전히 종아리 문제와 기량 저하 문제로 명단에서 제외되는 분위기입니다. 포스텍이 히샬리송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들은 손흥민이 중앙으로 가거나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토트넘 SNS에 올라온 훈련 영상에서 공격진의 손흥민,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 데안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등의 자원들이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언급한 것은 아치그레이의 선발 출전을 예고한 것입니다. 아치그레이의 기량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미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했다. 매우 똑똑한 젊은이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BBC는 솔란케와 벤탄쿠르는 결정하지만 페드로 포로와 이브비수마와 윌슨 오도베르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버턴은 애슐리 영이 지난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제임스 가너와 시무스 콜먼 등 여러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에버턴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레스터와의 개막전에서 충격의 무승부 경기 때문에 팬들의 비난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레스터전 이후 선수 개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팀 내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주장 손흥민뿐 아니라 포스텍 감독까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토트넘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싶다고 항상 말해왔고 그렇게 된다면 기꺼이 행복하게 전설이라고 불리고 싶다. 나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 토트넘에 왔다. 올 시즌 모두 함께 특별한 한 해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자신의 목표에 대해 만일 내가 10골을 시즌 목표라고 말했을 때 내가 6경기 만에 10골을 넣어버리면 목표는 끝나버린다며 나는 어떤 기록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싶다. 나는 팀으로도 개인으로도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다시 한번 더 득점왕 등극을 기대하는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어 10년 동안 한 팀에서 뛸 수 있는 것 역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꾸준한 활약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단에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아직 내가 토트넘의 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개막전 이후에 별의별 헛소리의 보도와 주장이 쏟아지는 것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더 당당하고 놀라운 목표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10번째 시즌이자 이전 독일 분데스리가 경력을 더하면 유럽 1군 무대에서 15번째 시즌이 됩니다. 토트넘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빛을 내어야 하는 시즌입니다. 이제 오늘 손흥민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토트넘의 시즌 초반 운명이 결정됩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불이 나면서 해트트릭 이상의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